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9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가 했죠. 박상용 검사를 향한 여권의 총공격, 민주당뿐만 아니고 법무부까지 이 부분을 공격하고,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여권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그 이재명 방북 비용을 그 중에 일부를 북한의 리호남이라는 공작원에게 주었다. 필리핀에서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그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3일이죠.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발언한 것 때문에 이제 그걸 근거로 지금 공격을 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의 진상이 뭘까? 우선 이종석 원장이 발언한 거는 이겁니다. 2019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리호남이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서, 이거는 이제 그 국조특위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겁니다. 체류를 한 증거가 있고, 7월 26일은 또 다른 제3국에 리호남이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해본 결과는 이겁니다. 리호남이라는 그런 이름의 여권으로 2019년 7월 22일부터 24일 사이에 베트남에 있었고, 그리고 7월 25일에 중국으로 가서 27일까지 중국에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한 보강 진술까지 있다. 이게 이제 국정원의 주장이고, 지난 6일 그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김성태 전 회장이 리호남한테 돈을 줬다고 하는 그 날짜는 2019년 7월 25일과 26일 필리핀에서 경기도 주최의 대북 행사가 있었고요. 여기서 70만 달러를 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종석 국정원장의 주장은 리호남이라는 명의의 여권이 같은 이 그 경기도 주최의 대북 행사를 필리핀에서 여는 이 시점에 베트남과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70만 달러를 리호남한테 주었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다. 물론 거짓말이라고 이종석 원장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여튼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 김성태가 돈 줬다는 그 시점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럴듯하죠. 국정원이 리호남이라는 여권을 그 여권을 확인한 거니까. 물론 사람을 확인한 건 아니죠.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게 새롭게 나온 얘기냐?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새롭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미 이화영 재판에서 이종석 원장이 이와 같은 얘기, 그러니까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 김성태가 돈 줬다고 하는 시점에 라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러면 이종석 주장만 보면 똑 떨어지는 것 같은데 왜 법원은 안 받아들였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안 받아들인 이유, 우선 리호남이라는 사람은 뭐 모든 게 불투명한 사람입니다. 북한 공작원이니까. 1953년생이나 54년생쯤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살이죠? 한 76세, 아니죠. 73세나 72세, 70, 한 둘, 셋, 이렇게 되는 겁니다. 72, 셋. 그런데 이 사람은요, 리호남이라는 이름 외에
리철운, 강호진 등등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공작원이니까 가명을 쓰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선 실명을 썼는지 모르지만 여튼 이름 자체가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는 리호남의 그 이름 자체가 우선 기본적으로 3개, 리호남까지 합치면 4개. 그리고 1990년에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해서 이제 우리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북한 보위부에서 근무를 했고 98년에 공화국 영웅칭호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 공화국 영웅칭호를 받았다는 거는 무슨 공헌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이후에 대남 공작기구인 정찰총국 소속의 공작원, 경제일꾼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지 않죠. 왜냐면 1953년생 또는 54년생이 1990년에 대학을 졸업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거의 40이 다 돼가지고 대학을 졸업했다는 건데 북한에서 그 군복무 기간이 좀 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과연 맞는 이력이냐? 이것도 가공된 것 아니냐? 이름은 몇 개고 뭐 이렇게 돼서 모든 게 불투명한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종석 원장 등이 이제 필리핀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북한 공작원으로서 다수의 가명과 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며 리호남이 행사 명단에 없다거나 본 적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리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화영은 이런 2심 판단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도 이걸 기각했습니다. 물론 리호남이 필리핀에 있었냐 없었냐 요거만 가지고서 뭐 상고한 건 아니죠. 뭐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한 2심 재판 전체에 대한 불복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재명 방북 비용 중에 일부를 필리핀에서 건넸다는데 그게 팩트가 만약에 어긋나면 그러면 재판 다시 해야죠. 파기환송해야죠. 그런데 대법원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럼 이걸 부정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결국 이종석 원장이 리호남이 필리핀에 그 돈 받았다는 시점에 없었다고 하는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주장을 지금 다시 들고 나와서 국정조사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수사를 했던 박상용 검사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권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실제 리호남인지도 모를 사람이 리호남 여권을 사용해 그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순진한 시각이다. 박상용 검사 말이 맞는 것 아닌가요? 적어도 김성태는 왜 100만 달러를 가지고 필리핀에 갔는데 왜 70만 달러밖에 주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검찰에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가지고 갔더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리호남이나 북한 관계자들의 그 호텔비 같은 거를 경기도에서 전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더라. 더군다나 경호 문제도 있고 북한 사람들이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필리핀 경찰을 매수해서 돈으로 경호를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체재비 이런 것도 경기도가 안 내니까 자기가 다 냈다. 그러다 보니까 100만 달러 중에 30만 달러를 못 썼다. 아니 30만 달러를 필리핀에서 썼고 그래서 원래 100만 달러 주려고 가져갔는데 리호남한테 준 게 70만 달러고 결국 그 이후에 7월에 그랬는데 2020년 1월에 중국에 가서 나머지 30만 달러를 줬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경기도와 북한 간 이재명 방북에 관한 협의가 진전이 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누구 말이 맞나요? 리호남의 여권을 국정원이 확인했다는 건 맞는 걸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이게 공작원입니다. 공작원은 자기의 알리바이를 다른 곳에 만들어 놨을 수도 있고, 국정원이 확인했다는 그 리호남 여권이 과연 그 진짜 리호남이냐, 아니면 리호남이 자기 알리바이를 거기다 만들어 놓고 자기 실제 리호남은 필리핀에 있었던 것 아니냐, 리철이나 아니면 리철룬 아니면 강호진 이런 이름으로, 내지는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다 가명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오히려 실명으로 어디에 있었다는 건 그건 진짜 그 김성태 전 회장이 줬다는 그 돈을 받았다는 리호남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은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닌가요? 리호남이라는 여권으로 돌아다니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박상용 검사의 주장 상당히 일리가 있고, 오히려 2심 재판부의 판단, 그런 거죠. 가명, 위장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행사 명단에 없다, 또는 거기서 본 적이 없다. 아니, 위장해서 다니는 사람을 이것만 가지고서 김성태 진술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다른 증거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근데 그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을 지금 국정조사에서 다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국정원의 주장이 맞을 가능성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리호남이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 그거는 명확한 거 아닌가요? 공작원이니까 진짜 이름을 쓰지 않고 다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법원도 안 받아들인 거고. 근데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은 아주 구체적이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국정조사라는 곳에서 반복하고 있다. 법원이 안 받아들였으면 철회하지 못할 망정. 이거는 또 다른 조작 시도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